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저가 항공사들은 저렴한 요금을 무기로 여객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금을 올리거나 유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승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가 항공요금을 통제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항공이 생긴 뒤 늘어나기 시작한 저가 항공사.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 7개 가운데 5개가 저가 항공사이고 이미 2015년부터 여객 점유율은 5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저가가 아닙니다. 비싸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유가 제 회사 동료가 이번에 같이 제주도에 놀러 왔는데 저희 그 동생 친구는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저희들이 오는 가격보다 더 싸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제주항공이 나는 더 쌀 줄 알았는데. 소비자단체의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수기 항공권 가격만 보면 저가 항공사가 조금 싼 듯하지만 추가 수화물과 사전 좌석 지정 등의 유료 서비스가 많다 보니 가격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20일 이상 예고만 하면 요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선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을 인가하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우리 제주인 경우는 특히나 항공이 사실은 이제 내륙과 통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항공사들의 이윤만 남아있고 우리 도민들의 교통 편의는 남아있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999년까지 신고제였던 국내선 항공요금은 규제 완화 방침으로 예고제로 바뀐 상황.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가격 통제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공항의 내진 성능이 미흡하고 지중선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규모 6.0에서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제주공항 활주로와 기류장 일부가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에 전력과 통신 케이블을 함께 묻은 뒤 연소 방지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 화재나 통신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생활체육이 활기를 띠면서 체육단체에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회 간부와 업체가 짜고 보조금과 스포츠용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야구와 축구 등 생활체육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한 해 1억여 원. 경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써야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간부였던 김모 씨는 서귀포시에서 유소년 클럽 물품 지원비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돈으로 스포츠 용품점에서 1,70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산 뒤 카드로 산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수료 68만 원을 챙겼습니다. 인적서 갖고 와서 총무과에서 구매하는 데도 아니면 그 과에서 직접 구매까지 하고 그 서류만 이제 넘겨서. 김 씨는 스포츠 용품 700여만 원어치를 유소년 클럽에 지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단체에 줬습니다. 400여만 원어치는 스포츠 용품업자가 다시 가져가 빼돌렸고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감독 명의 문서까지 유지해가면서 협회 직원이 개인 용도로 물건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가지고 한 정황을 포착해가지고 수사해서 전부 기소 의견하게 된 겁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전 서귀포시 생활체육회 간부 42살 김모 씨와 스포츠 용품 판매업자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생활체육회 대표 62살 허모 씨는 관리 책임을 물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갖고 있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이성문 교육감이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진영옥 교사의 해임 무효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며
학부모 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관광 마케팅을 책임지는 제주관광공사가 수익을 늘리겠다며 외국인 면세점 허가를 잇따라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드의 직격탄을 맞아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쇼핑객으로 북적여야 할 면세점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판매 사원들만 점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제주관광공사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48억 원. 롯데나 신라 등 대기업 면세점의 일주일치 매출액과 비슷합니다. 개점 첫 해인 지난해 3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사드 여파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이제 중국과 관련된 단체 관광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일정 부분 좀 현실적으로 매출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항에 100억 원을 들여 지은 외국인 면세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곳은 지난 4월에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사드 여파로 크루즈가 끊기자 개점 날짜는커녕 운영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시장에 대한 수요 예측 능력, 정책 판단 능력, 마케팅 능력 이런 모든 게 조합적으로 그 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문가 그룹이 없어요. 제주관광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66억 원. 사드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수혈해야 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영주택이 해마다 임대료를 5%씩 인상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임대 조건 신고 시기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바꾸고 임대료 인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조기 개항과 함께 지역 주민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 그리고 연계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올여름 날씨는 참 변덕스러운데요. 제주 동쪽은 잦은 폭우로, 서쪽은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와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랜만에 비가 왔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아 제한 급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푸른 잎사귀로 뒤덮인 더덕밭. 줄기들이 뻗어 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를 걷어보자 새카맣게 썩은 잎들이 가득합니다. 땅이 습해 줄기 썩은 병이 우려되는 상황. 한 달 새 동부 지역에 4차례나 물폭탄이 쏟아진 데다 밤사이 100mm가 넘는 폭우가 또다시 쏟아져 농심을 울리고 있습니다. 재파종했던 것이 쓸어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예? 이제 물에 또 물이 차니까 이제 그 파종한 것이 녹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거죠. 이렇게 또 이제 자란 것들은 물음병이 왔고. 반면 서쪽 지역에는 농작물들이 오랜만에 목을 축였습니다. 2달 만에 30mm 이상 비가 내린 적은 처음. 가뭄으로 성장이 멈췄던 콩은 생기가 돌고 건조했던 땅은 촉촉히 적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랜만에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토양 상태가 20여일 만에 가뭄에서 초기 가뭄 단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아직 가뭄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라고 말합니다. 이런 정도만큼만 앞으로 한 며칠간 한 몇 차례 더 왔으면은 참 반갑겠습니다만은.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지만 강수량은 최고 65mm에 그쳤습니다. 빗물이 한라산으로 스며들면서 어승생 수원지의 수위는 오히려 줄고 있어 재앙급수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과적 상태였던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많은 양의 철근이 선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12m 길이 공사용 철근 뭉치가 꺼내집니다. 내부에서는 진흙과 뒤엉킨 철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철근이 나오는 곳은 1층 화물칸 내부를 수색하던 중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8차례 작업을 통해 꺼낸 철근의 양은 대략 21톤 정도.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화물량과 무게에 관한 조사에서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출항 당일 녹화된 인천항과 선내 CCTV를 조사한 것으로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적 의뢰서 등을 토대로 한 철근의 양보다 120여 톤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보고된 만큼 실렸냐 아니면 더 실렸냐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추정이거든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승인 적재량보다 1,200여 톤의 화물이 과적된 상태였다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화물 무게를 측정할 계획. 화물칸에서 꺼낸 차량 140여 대의 무게를 본격적으로 재기 시작한 가운데 철근의 실제 적재량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출근길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의 양이 적은 데다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한편 북부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밤엔 열대야,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높은 기온과 습도 탓에 식중독 지수는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으니까요. 여름철 음식물 보관과 조리도구 식독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고요. 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에서 28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동부 지역에서는 열대 현상 없이 공기가 비교적 선선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장거리 차량 운행하기 무난하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종일 30도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청주와 대구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이용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현금 인출기 위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로 61살 강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8시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위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제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불법 체류 중국 여성 B 씨를 고용하고 같은 해 9월 B 씨를 비롯해 여성 4명을 모텔로 보내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제주시 옛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와 관련해 공사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시공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에 관계자를 입건한 데 이어 공사 감리를 맡은 업체 2곳도 부실 시공을 묵인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제주시 아라동과 회천동을 잇는 옛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일부 구간에서 규격보다 큰 골재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연안어장의 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연안어장 생태계 조사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하수처리장 8곳의 방류구 주변 해역과 하천 하구역 인근 연안 해역의 생태계 변화상을 파악해 육상 오염원 관리와 어장 복원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장 질병 예찰과 지도 강화를 위해 공수산 질병관리사 9명을 추가 위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산 질병관리사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는데 이들은 고수온으로 양식장 피해가 많은 대전과 한경 등 서부 지역에 배치돼 피해 예방 활동에 투입됐습니다. 제주도 내 육상 양식장은 모두 55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축산진흥원은 올해 제주마와 흑돼지 등 재래가축 2,000마리 이상을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마는 생후 4개월이 넘은 58마리를 분양하고 재래 흑돼지는 300마리, 제주개는 26마리, 재래 닭은 400마리, 그리고 씨돼지는 1,400마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축산진흥원은 오는 23일 종축계량 공급위원회를 열어 분양 계획을 확정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